강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성호입니다. 수능이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죠. 11월 14일 수능이고, 여기 이제 예비 고 1, 2, 3학년 이제 대상인데, 사실은 입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매 학년마다 이게 달라지는 해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윈터 프로그램도 보면은 매 학년마다 지금 다르게끔 이렇게 짜야 될 정도로, 뭐 마지막 세대 학년이 있고, 이 수능 제도에 또 첫 제도의 시작을 하는 학년들이 있고, 그리고 요새 또 이상한 또 트렌드가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뭐 점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크게 바뀌어질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입시가 여러분 학교 내신 성적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지금 현재 없죠. 지금 전국에서 뭐 상대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사실 예비 고1들은 모르는 상황인데, 고등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여러분들께서 1차적으로 좀 그 입시에 대해서 궁금해 해야 될 사항은, 우리 애가 일단 몇 등급인지는 알고는 있죠. 몇 등급인 거는 현재 알고 있는데, 이게 3학년 끝까지 가면 얼마 될지에 대해서는 좀 예측이 돼야겠지만, 어쨌든 내신 성적 등급은 가지고 있는데, 요 내신 성적 등급이 뭐 2점 몇 등급이고 3점 몇 등급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전국에서 몇 등인지 그거 알면은 사실 그거부터 일단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 애가 뭐 3.4등급이다라고 하면은 전국으로 보면은 이게 상위 10%에 해당하는 거구나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대학이 한 200군데 되죠. 그럼 상위 10%는 상위 20개 대학을 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상위 20개 대학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전국에서 뭐 내신 성적으로 봤을 때는 1000등인데, 그럼 1000등짜리 대학이 쭉 줄이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뭐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순서는 바뀌어지겠지만, 어쨌든 대학이 있고 학과가 있으면은 1000등짜리가 가야 되는 대한민국의 학과는 지금 현재 분포상으로 나와 있는 건데 모르죠, 그거를. 어쨌든 내가 내신이 몇 등급이면 전국에서 뭐 1000등인데, 1000등인데도 불구하고 2000등인 학교를 들어가 보면 무지막지하게 손해를 본 거고, 1000등인데 잘 가서 500등에 가는 학교를 가게 되면 무척 잘 간 거고, 그런 상황이 되겠죠. 수능도 마찬가지죠. 수능도 모의고사를 보면은 각 과목별로는 점수가 있는데, 이 과목을 다 더하게 보면 몇 점인데, 이 총점으로 보면은 몇 등인지 그거 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등수에 찾아가면 이제 되는 거고, 그런 게 가장 핵심이죠. 그게 가장 큰 핵심이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땐 변방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서류가 어떻고 무슨 활동을 했고, 그거는 그 성적대가 대강 찾아지고 난 다음에 그게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다들 보면 조금 딴 얘기들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어떤 그 수치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거부터 일단 확인을 좀 해보고, 이게 만약에 돌파하기 좀 어렵다면 우회적인 방법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도록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집 펼쳐 보십시오. 혹시 볼륨 조금만 높여줄 수 있나요? 인문계, 자연계가 나눠져 있고 학과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최근 4개년도에 주요 10개 대학에서 정시 기준으로, 수능 점수 기준으로 1등, 2등, 3위권 이내에 들어있는 학과를 다 한번 카운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문과는 경영학과로 쭉 몰려져 있고, 일단 그 10개 대학에서 각 대학마다 1, 2, 3위권 점수 높은 순서들을 다 모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경영학과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경제학과, 미디어, 통계, 행정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학과 선정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현재 이게 수능 정시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 대신에 의문계열은 이따가 지금 다 빠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상위권 랭크에서. 이런 상황에서 문과 학생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연계 쪽으로 가보면은
AI 반도체가 지금 제일 많네요. 그래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를 제외하고서 제일 많은 데는 AI 반도체가 가장 높은 점수 애들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이다. 기계나 이런 거는 좀 빠져버렸죠. 컴퓨터도 좀 밀리고 있는 분위기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과를 한번 찾는 데 있어서는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대학만 간다고 될 일이 아니라 취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요것 좀 명확하게 먼저 일단 최상위권 애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한번 봐보시고 4페이지에 가보면은 올해 서울대학교 신입생들의 문과에서 1등 가장 높은 점수는 농경제 사회학부네요. 최상위권 대학은 소비자, 경제, 정치외교, 농경제로 지금 서울대학교 이렇게 돼 있고 연세대학교 심리, 문화인류, 언론, 문화인류 이렇게 돼 있고 이건 경제 경영을 다 앞질러 버립니다. 최상단에서는 지금. 그러면은 최상단에서는 점수 요동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서울대 경영학과는 중위권으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붙었는데 정시에 붙었는데 그만둬요. 어디로 갔나라고 보면 한의학과로 빠져버리고 이렇게 쭉쭉쭉 움직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최상단의 대학은 진짜 대학 중심으로 지금 가 있지 과 중심으로 간 게 지금 흐트러져 있어요. 이게 10개 대학을 모아보면 경영학적으로 모여지는데 저 최상단으로 극단적으로 들고 오면 이렇게 돼 있고 서강대학교가 어떨 때 중국 그 다음에 지식융합 미디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돼 있고 그렇습니다. 문과 학생들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보고 또 자연계열에서는 보면은 서울대는 수리과학부, 연세대학교는 7개 학과가 똑같은 점수였고 반도체,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선택의 상위권의 어떤 흐름 자체가 이렇다라는 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은 문과에서 가장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로스쿨이죠. 그래서 일단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쪽에서 자연계에서 가장 전문직의 최고라면 문과에서 로스쿨이라는 부분들인데 서울대 로스쿨 합격생의 학과별 분포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의 학과별 분포는 이런 계열의 학생들이 지금 로스쿨에 들어가 있다. 문과 최상위권은 한번 꼭 보는 거죠. 요새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은 대학 입학하자마자 로스쿨 기출문제 갖다 놓고 풀어본답니다. 그래서 이게 나랑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그 대학교 가자마자 뭔가 시험의 연장선 속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 생각을 해보고 그 어떤 대학만 결정할 게 아니라 진로 학과에 대한 결정도 뭔가 큰 아웃라인 한번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고요. 자 이제 7페이지 보면은 의대 쪽 요새 계속 난리가 나는데 자 의대 한번 훑어보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가 1795개 고등학교입니다. 특목, 자사고, 일반, 고만, 특성화, 마이스터, 예체능 제외시키면은 한 1795개 고등학교에서 의대 합격생이 1년에 2.5명 나오는 게 금년도부터입니다. 그냥 평균 2.5명은 의대 합격생이 나와요. 합격자 평균적으로. 한 명도 안 나온 애들도 있고 어떤 데는 뭐 100명이 넘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평균적으로 이렇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평균적으로 한 3명 정도 의대가 나오는 시절이구나. 지금 현재 의대 모집적으로 확대되면서 약대까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까지 가보면은 4.5 학교당 5명입니다. 학교당 5명 정도는 붙는구나. 그러면은 야 전교 5등까지 평균적으로 붙는 거니까 이걸 적으면 적다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현재 상위권들은 굉장히 저쪽으로 합격하면 저로 간다는 얘기가 되고 올해 원서를 냈죠. 수시 원서 내놓고 지금 11월 14일날 수능 기다리고 있고 지금 면접 보러 막 다니는 애들도 있고 연세대 논술시험 보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학교당 단위 학교 고등학교 한 개 학교당 의대 원서 수시 원서 냈던 애가 지금 현재 40.3명입니다. 한 개 학교당. 그 다음에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를 다 합치면은 82.3명. 수시는 6분 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각계 고등학교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원서 냈던 애들 건수를 다 세르고 80건이 넘어갑니다. 압도적 몰빵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현장에서 보면은 이게 80명이 넘는 원서 장수가 지금 현재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간 평균이 이러니까 거의 어떤 학교는 몇백 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지방 학생들은 지방에 있는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는 의무적으로 그 지방 학생들만 60%를 뽑아야 되죠. 이상을. 금년도 이게 적용이 되고 있고 모집 정원이 늘어났는데 지방권 학생들 중에서 내 지역 동네 애들만 뽑아주는 전형의 원서 냈던 애들이 충청권에는 작년도에 충청권의 고등학교가 202개가 있는데 학교당 6장 원서를 냈거든요. 작년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만 뽑아준 전형에 올해 몇 장을 냈냐면 26장 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대구 경북권은 9.8장에서 21.2장. 작년 한 7장에서 8장 정도 냈던 학교가 지금 현재 18장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늘어나 있어요. 지방 애들 거의 다 지방권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지금 현재 공부 좀 한다 싶으면 몰빵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지방에 가보면은 내신 2등급 넘어도 의대 원서 넣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쟤네들이 다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서울권 주요 대학의 일반계, 자연계 학과의 합격선이 어떨런지 어쨌든 상황적으로 봐서 이 정도로 돼 있고 이걸 약대까지 그 범위를 넓혀보면은 호남권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약대까지 원서 냈던 데가 고등학교 호남권에 있는 고등학교 241개교인데 22장 넣었던 것이 올해 35.9장. 충청권 작년에 학교당 평균 약대까지 13장 원서 냈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35.4장 넣어놓은 상황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집중 학교 내신 그 2등급 넘는 애들까지 3등급 때까지 약대 원서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가 옛날처럼 익스트림한 학생들만 원서 내놓고 있는 시절도 아닌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특히 뭐 호남권 같은 경우에 저기 상산고등학교 거의 뭐 몰빵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충청권에 뭐 공주사대 부고라든지 전남 북일고등학교 거의 몰빵 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지금 분위기상. 심지어 제가 지난주인가 그 지방 방송국 가서 토론하는데 지방권 강릉에 있는 교감 선생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임 대표는 저희 학교에서 2등급 넘어가는 애가 의대 원서 냈대요. 분위기가. 써달라고 한대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게 전반적인 최상위권 학생들이 금년도부터 지금 아주 특이 동향이죠 이게 입시 결과가 금년도 어떻게 나타날지가 지금 현재 예비 고3 올라가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좀 결과를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구패줄 한다고요. 머릿속에 내신 성적 한번 기억해 보시죠. 우리의 내신 성적이 현재 몇 등급인지. 참 생각해보고 예비 이제 고1 올라가는 학생들 그게 없으니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올레이를 맞았는지 B 2개 이상 나오면은 사실은 웬만한 2등급 때 관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중학교 단계에서. 지금 B가 한 2개, 3개, 4개까지 박혀져 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학교 내에서 10% 안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간단치 않을 수도 있어요. 전과목 자체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있고 지금 예비 고3, 고2 올라가는 학생들은 머릿속에 내신 등급 생각 한번 해보시고 생각이 안 나시면 집에 와서 그거부터 기억을 하십시오 이제는. 그래서 등급을 머릿속에 명확하게 설정하시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전국에서 2등급 정도 맞았던 애들은 어느 대학 들어갔는데 올해 신입생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뒤져서 조사를 해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이과에서 1.06등급짜리 아이가 125명 나옵니다. 125명 전원 약대까지 다 들어갑니다. 일반 학과 간에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1.87등급 정도 되는 애들이 전국에 5,909명 집계되고 있습니다. 합격자 기준으로 5,909명인데 이 중에서 50.4% 2,978명이 약대까지 갔습니다. 의대 모집 정원이 금년도에 한 1,500명 늘었죠. 이게 얼마만큼 점수가 낮아질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겠는데 현재 상황은 저기 상단에 있는 애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1점대 정도만 찍으면 절반 정도는 약대까지 갔던 분위기고 여러분 이 주변에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내신 등급이 1등급 대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대단한 아이입니다. 이거 암만 의대 모집 정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갑자기 1등급 대가 뭐 100명 나오던 것이 뭐 200명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 주변에서 가족 중에서도 내신 1등급대가 있으면 걔는 어떤 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애들 자체가. 그 다음에 심지어 2등급대 찍은 애들도 42.7%가 약대까지 가는 분위기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정도 등급은 안 되지만은 저 상위권 한 2등급 대 애들은 한 절반 정도 때까지가 저쪽까지 분포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애는 통목 자사고이기 때문에 이 부부도로 봤을 때 한 3등급 대가 의대 갔다라고 일반계 고등학교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대강 한번 침작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의 내신 성적으로 봤을 때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라인이 어느 정도 걸쳐져 있는지 일단 한번 짚어보십시오. 현재 위치를. 벗어났어. 얼마만큼 벗어났고 이 스펙트럼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들어갈 진입 확률이 있었구나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수능. 우리가 수능 4% 안에 들어오면 1등급인데 100분위 점수로 하면 100을 빼니까 96점입니다. 96점을 찍혀놓으면 1등급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가 96, 96, 96을 찍었다라고 하면 평균 11, 1등급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고 2등급이 11%니까 100을 빼면 89점입니다. 100분위 점수가. 그러면은 89, 89, 89점을 딱 찍었다라고 하면 2등급 끝선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모의고사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96점 이상이 1등급이죠. 111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이쯤 됐던 애들이 2617명 나옵니다. 자연계 쪽에서. 이 중에서 75.7%가 일단 약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올 1등급 정도를 찍었다라고 하면 일단 약대까지 가는 게 거의 한 80% 정도 구성비구나 생각하시고 89점대가 2등급 끝선이죠.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 2를 평균적으로 찍었다라고 하면은 한 26.1% 정도 때까지가 일단 들어갔다. 요게 지금 현재 정시 기준으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능 2등급도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까지는 지금 현재 인발부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애들이 지금 현재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 때 라인 선상에 있는지 어느 정도 때가 올라가면 이게 또 진입권으로 들어오는지도 한번 일단 살펴봐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내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해 보겠습니다. 뭐 인문계 여기서 말하는 내신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전학기, 전과목입니다. 그 평균으로 했을 때 1.0에서 1.49 등급 찍은 금년도 신입생 대학 다니는 학생들 중에 합격생이 673명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가 1.5등급 이내 정도 찍고 있다고 하면 거의 1000명 이내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상위 1%입니다. 얘네들은 상위 1% 대학을 찾아가는 애들이죠. 그래 봤더니 요들 대학에 99.7%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0에서 1.49 등급 대학, 상위 1% 대학. 그 다음에 1.5에서 1.74 하면은 1261명 구간대 학생이 나오는데 1.9%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전국에서 1.9%. 요들 대학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1.75에서 1.99가 되면 상위 4%. 그 다음에 2.24 등급대까지 하면은 2.0에서 2.24 사이 때다 5.8%고 요 정도 대학에 실제 합격한 케이스, 실제 합격했습니다. 이게 통계 자체가. 그 다음에 내신이 보면 한 2.99 등급대까지 하면 18.5%. 어쨌든 3자 이내로 찍어주면은 18.5%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상황을 보면. 그래서 요 상황에서 대학 분포를 보고 만약에 3일 좀 넘어가면은 이건 일반계가 아닌 대학이겠구나 상황적으로 대충 미뤄 짐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라인 선상에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스크린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합격선은 이보다 조금 더 내려올 겁니다. 왜? 이 합격선은 그 대학 학교 합격한 등록까지 마친 학생들의 70%까지 점수입니다. 80, 90, 100은 안 잡혀요. 공개를 안 하니까. 이보단 좀 더 떨어지는데 그 룸이 한 30% 정도 때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들은 내년도 6월달 정도가 되면은 또 종락원에서 일제히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올해 의대 모집점을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살펴봐 보시고, 자연계로 와보면은 1.0에서 1.49 등급 때까지 들어오면 0.9%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되고, 전체 합격성에. 그 다음에 1.5, 1.7, 내그도 마찬가지로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우리가 내신 등급이 이쯤 되고 예상이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전국에서 몇 퍼센트 안에 들어와 있고, 이 대학의 스펙트럼 안에 어느 정도 돼 있고 지금 벗어났느냐. 명확한 판단을 하시고 대안을 찾아야 되는 기준점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 다음에 17페이지. 요새 무전공 선발해가지고 이과가 문과 막 같이 섞어놓은 학과들이 막 뽑고 있죠. 자, 내신 분포를 보면은 올해 신입생 합격생 기준으로 내신 종합học 평균 1.0 찍은 애는 81명으로 나옵니다. 저는 자연계입니다. 그 다음에 2.0등급 정도 찍은 애들이 1212명 저희 집계되고 있는데 72.6% 7,400명이 자연계입니다. 그 다음에 3.0까지도 63.7%입니다. 자, 인문계에서 내신 2등급 때 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겁니다. 인문계에서. 자연계랑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2.0이다라고 하면은 자연계 애들은 7,415명이니까 7,415등에 가는 학교를 가야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문과로 수시에 원서를 내뿌리게 되면 문과에서는 2,797점짜리 가는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대학은 3,000명 정도가 기본 단위입니다, 모집 단위가. 대강 보면은 문과, 이과 1,500씩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으로 보면은 1,500등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1.5등급이다라고 하면은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3,272명이 잡히니까 자연계 1.5는 3,272등 이렇게 보면 되고, 얘가 만약에 문과로 들어오면 704등 이러니까 한 개 최상위권 대학이 문과가 1,5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중에서 700등인 학과를 갈 수 있을 정도의 라인이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촘촘한 면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현재 학교에서도 내신 시험을 보면은 같은 과목이라도 1, 2등급 대가 그만큼 80% 이상 압도적으로 이과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과는 합격선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높은 애가 없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격차도 있는 거고, 특히 무전공 선발 이런 부분들은 또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18페이지. 자, 대학을 이제 또 좁혀 가보는 데 있어서 큰 그림을 한번 보면은, 문과에서 가장 전문직 판사, 검사, 변호사다. 이과에서는 의사고. 그럼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로스쿨로 또 진학을 하는 경우인데, 서울대학교 로스쿨 가려면 여기 대학 애들만 뽑았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학교까지 93.4%. 서울대 로스쿨 가서 판사, 검사, 변호사들 이 대학 벗어나면 합격 자체가 안 되고 있구나. 연세대학교 로스쿨 가면은 고려대학교 생들은 아예 안 뽑습니다. 이게 암만 리트 시험이 좋고 공인의학 점수가 좋다 하더라도 면접관 점수가 이걸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인문계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까 불문하고 대학 간판 본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고려대학교 로스쿨 가면 연대 가면 안 됩니다. 안 뽑아주죠, 지금. 성균관대학교도 요 정도, 경찰대학까지 정도. 그 다음에 한양대 요렇고, 지방권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서 로스쿨 한번 가보겠다. 충북대학교 한번 보면은 73명 선발 인원 중에서 충북대 출신 4명 뽑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원광대라도 가서 한 판사, 검사, 변호사 한번 돼보자. 원광대 출신 1명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보면서 대학 인문계 학생들 결정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생각을 하시고, 24페이지. 취업 참 어렵죠. 취업 참 어려우니까 대기업에서 이렇게 과를 운영해서 일단 뽑아줍니다. 취업을. 이들 학과들의 브랜드가 최상위권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아까 AI 반도체 얘기했죠. 그래서 요들 학과들의 관심을 좀 주목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연계 학생들은. 이게 의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얘네들의 합격생들은 대체적으로 의대하고
이 반도체 대기업 계약과 동시에 붙어서 일단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다 빠져나갑니다. 의대 쪽으로. 그 다음 라인에서 잡혀지는 게 얘네들 라인 정도. 이게 자연계 일반학과에서는 최상위권이다. 이렇게 일단 부모를 봐야 되고 예주시 한번 해보시죠. 이 부분들은. 그 다음에 25페이지.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또 전문직 중에 하나인 교사, 수능 4등급이 정시로 합격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또 학령 인구 줄어서 인기가 떨어지겠다고 했는데 어제부터 계속 뉴스가 나오죠. 애들이 다시 태어난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전문직 분야를 생각을 해보고 26페이지. 간호학도 전문직이죠. 일단은 뭐 얘기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3, 4, 5등급 때까지도 지금 현재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졸업 후 진로, 취업 다 염두하고 두고 대학을 결정하라고 하십시오. 대학을 점수에서 맞춰서 가는 거는 너무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학을 예비 고3, 고2 이런 부분,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폭넓게 좀 보라고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27페이지 국가 전문직, 경찰, 군인 경찰대 50명 뽑는데 인문자연 구분도 없고 남녀 구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육사, 공사, 해사, 육사 330명 제일 많이 뽑고 그 다음에 공사, 해사 순이고 국군 간호사관학교 순인데 자연계가 조금 더 많습니다. 선발이. 한 60% 가까이, 한 50% 후반대 정도는 자연계고 나머지 인문계 이렇게 배정이 돼 있네요. 남녀 선발 인원은 육사, 공사, 해사는 한 15%대 정도 여자 책정.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수능, 경찰대는 일단 수능 시험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육사, 공사, 해사,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거의 80%가 수능 안 본다. 대신에 선발 시험이 있다. 경찰대학교는 별도로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이 있고 사관학교는 동일한 시험 문제입니다. 육사든 해사든 공사든 국군 간호사관학교든 국어, 영어, 수학. 여기 합격하는 점수 때는 어느 정도냐? 수능 정시로서 동국대학교 정도 합격권 이 정도가 되는 라인들입니다. 이 부분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관련된 기출문제도 한번 뽑아가지고서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봐보라고 하십시오. 만약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된다라면 대학 가서 리트 시험 기출문제 풀어보고 맞으면 리트 준비하고 일단 그 준비는 하는데 대학에 저 정도 안에 들어왔어야 된다라는 걸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시고 그게 안 맞다 싶으면은 하다못해 법무사, 세무사, CPA 다 준비한대 애들이. 원체적인 취업이 좀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가르쳐 주시고 29페이지 원서낼 때 교과, 종합, 논술이 있는데 연세대학교 논술 지금 현재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전국에 200개 대학 중에서 50개 대학입니다. 50개 대학의 논술을 실시하는데 이들 50개 대학의 논술 원서 내놓은 애가 51만 9천 명입니다. 지금 연세대학교가 시험을 재시험 보는 순간에 51만 9천 명은 다 연동이 됩니다. 지금 수시 6장 원서 쓰다 보니까 저 대학 동시에 붙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연세대학교가 논술 재시험 결정이 난다. 포항 지진 사태입니다. 최소 저거 시험 일정이 수시 정시 일정 거의 한 달 정도 뒤로 딜레이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연세대학교도. 이게 네 대학만 다시 보면 괜찮은데 믹스가 같이 연계가 돼 있다는 이게 51만 명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36만 명, 학생부 교과전형에 18만 3천 명 원서 내놓은 겁니다. 지금 의대 경쟁률 하면은 막 200대 1, 300대 1 하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수시 경쟁률 하면 수십 대 1 얘기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가천대 의대가 이번에 전국 최고 경쟁률이었는데 가천대 의대 원서 냈던 애들 중에서 90%는 논술 지원자입니다. 그래서 논술이 과도하게 지금 머릿속에 염두되는 학생들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지원자 수 한 18만 명대 정도가 되죠. 이 부분 보면은 학교 내신 성적 좋은 아이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에 이만큼 원서내서 붙는 애들은 두세 군데 다 붙습니다. 그 프리미엄 대단한 거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은
그냥 1등급대 애들만 붙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1등급대 애가 지금 1000단위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는 거니까 2등급, 3등급대 애들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잘못된 어떤 통계 또 일종의 좀 쫄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입시에서. 들여다보면 사실 늘만 했던 건데 못 넣는 케이스. 굳이 어려운 길을 이렇게 가 있는 케이스. 논술 전형의 지원자들의 특징. 내신으로 저 대학 절대 못 간다고 일단 단정하고, 수능 정시로서도 저 대학을 못 간다 하는 애들이 논술에 지금 이제 매달려 있는 거죠. 지나치게 가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작년도 올해 수시 원서냈던 애들 중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한 2등급 중후반대 정도만 되더라도 논술 전에 원서 잘 안 쓰는 분위기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냈어요, 애들이. 한 장 버릴까봐. 저 논술 전형 합격도 어렵고 불투명합니다. 저건 중복 합격도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 아니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거, 그것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3등급, 2등급 때 원서 내도 대법한 애들도 안 냈던 케이스도 꽤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시면은 주요 대학교 보면은 논술의 선발 인원은 18.9%밖에 안 되는데 지원자는 55.7%고 한국외대 지원자 69%, 경희대 62%다 논술에 몰빵입니다. 실질적인 경쟁률은 그다지 높지 않아요. 이거 다 빼고 나면. 그래서 수시 경쟁률 너무 쫄지 마십시오. 뭐 의대 경쟁률도 너무 쫄지 마. 그 경쟁률 수백 대 1 나오는 거는 무조건 논술이네. 그 논술은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되는 애들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카드도 신중하게 잘 쓰고 신중하게 잘 준비하십시오. 아니면 시간 같은 것들도 다 버릴 수도, 기회비용도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원서는 논술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고 그 다음에 교과전형이다라는 거. 그만큼 교과전형에 내신 성적 좋은 애가 없다는 얘기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신 너무 쫄고 원서 못 쓰는 애들도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31페이지. 주요 10개 대학교 금년도 수시 지원 패턴 인문계, 자연계, 인문계 교과 전형에 원서 냈던 애가 한 5,910명 늘었다. 문과 애들이 내가 교과 내신 성적으로 수시에 붙겠다라는 심리가 좀 더 커지고 있는 거고, 점점 더 내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통계도 잘 안 나왔고 무조건 급만 주고 그랬던 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아까 내신 성적을 해서 여러분 내신 등급과 전국에서 위치를 좀 확인하라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미리 좀 보여드린 거고, 어쨌든 애들이 교과나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좀 내려가 보죠. 주요 10개 대학에 원서 냈던 애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논술 때문에 좀 많아진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교과도 좀 늘은 거는 맞죠, 문과에서. 그러니까 수시에 그만큼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 수시에 어떻게 하든지 붙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금년도 입시에서는 좀 패턴입니다. 얘네들이 떨어지면 다시 또 정시에서 이 주요 10개 대학에 다 몰릴 것 같지만 안 몰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또 수시와 정시에 있어서 정시는 대단히 어려운 문호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또 하나 생각해보면 또 정시는 수시에 저만큼 애들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정시의 상황판은 몰라요, 아무도. 얼마나 수능 성적 좋은 애가 저 수시로 지금 빨려 갔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머릿속에 너무 어렵다고 극단적으로 장벽을 치지 마십시오. 항상 지금 문호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서 좀 또 설명을 드릴게요. 33페이지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예비 고1이 된다. 내신 4% 안에 들어와야 되고 했던 것이 이제 10%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걸로 바뀌어지죠. 그 다음에 내신 11% 안에 들어왔던 애가 2등급인데 이게 33% 벌어진 거죠.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애가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이제 이 제도 마지막이니까 한 판 더 재수하면은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크게 불리한 거 없습니다, 내신으로. 그거 다 인정받을 거예요. 1등급, 2등급 받더라도. 오히려 2등급이 34%까지 벗어난 거니까 내년도에 예비 고1 되는 애들이 저 내신 성적 굉장히 무력화가 많이 된 거죠. 지금은 4%까지고 11%까지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내신 정부에서 뭐 100명 중에 5등하고 11등을 같이 본 거죠. 근데 앞으로는 10%하고 34% 구간이니까 내신 11등과 34등을 같이 봐오는 거니까 좋은 고등학교 가는 게 불리합니까? 안 유리합니까? 굉장히 뭐 따질 게 없어져 버린 거죠.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면은
자, 수능이 바뀌어진다고 하는데 바뀌어지는 가장 큰 거 문과 수학 시험으로 본대요. 이과든 문과든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애가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내년도에 재수를 만약에 그 다음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9번 주는데 야, 문과 수학으로 수렴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부담이 없어지는 부분들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사회하고 과학을 문과든 이과든 다 봐야 되는 걸로 일단 바뀌어진 거죠. 문과도 사회과학 다 봐야 돼. 이과도 사회과학 다 봐야 된다. 그 수능시험 잘 보면은 문과 애가 의대나 약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유리한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래서 고등학교, 내가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현행제도의 마지막이고 그 다음 되면 다 바뀌어지니까 막 급원 주는데 그건 입시에서 얘기를 하면서 일부러 겁줄 수도 있고요. 제가 천천히 들여다보면 크게 불행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약대 의대 못 간 문과생이 갈 가능성도 높다. 오히려 재수를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로도 볼 수 있고 35페이지. 그럼 어떤 애들이 경쟁력이 있냐? 수학 과학 시험에 90점 넘는 자리가 제일 적어요 지금. 전국에 다 뒤져봤더니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봤을 때 90점이 넘는 게 지금 25% 24% 수학 과학이 지금 제일 점수가 상위권 애들 중에서 제일 안 나오는 과목이 수학하고 과학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변별력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공부 못하는 애 제일 많은 데가 또 수학이 지금 60점도 안 나오는 애가 35.2% 수포자 이런 선생님이 가리키는 학교 내신 시험을 봤더니 50점대 이하로 했는 애가 14명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럼 현재 가장 큰 경쟁력이 뭐냐? 예비 고1 올라가는 애들 중에서 중학교 학교 내신 성적 보면서 수학과학 잘 나오고 있다.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예비 고1이 되는 학생들이 수능 제도로 넘어가면 내신이나 수능이나 다 따기 어려운 과목은 문과든 이과든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3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예비 고1부터는 수능시험 보고 그날 저녁에 문과 이과 결정이 되고 수능시험 잘 보면은 의대 가고 못 봤다 싶으면 경영 가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이제 예비 고1 상황인 거고 38페이지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이만큼 대학의 애들이 중간에 다 그만둡니다. 너무 많이 그만둬요. 서울대, 여수대, 고려대 작년 한 해 그만둔 애가 2,100명입니다. 다니다가. 뭐 어디로 빠졌든지 뭘로 빠졌든지 다 빠지고 가고 이런 데다 보니까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서울대, 연수대, 고려대 고3 때 내신 수능을 못 갔던 애들이 편입을 통해서 연대, 고대 막 들어가고 있는 얘기고 서울대학교 지금까지 편입을 안 뽑았는데 안 뽑을 수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서울대도 그만두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공부 좀 했다가 고3 때 수능 내신으로 안 되면은 이런 길도 있다라는 걸 하려면 잠재적인 공부 좀 하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40페이지 보면은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다녔다가 1년에 그만둔 애가 작년에 752명 그만뒀습니다. 의대는 아마 지방권에서 서울로 올라온 것 같고 약대는 의대로 간 것 같고 이 752명 다 뭘로 채우느냐? 편입으로 채워야 됩니다. 공부 좀 하라고 하십시오. 해놓으라고 해가지고 기회는 대학 가서도 또 가는 거고 한 개 대학에서 이 정도로 1,000명 이상씩 지금 중간에 그만두고 있다라는 건 또 다른 기회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 놓으면 대학 가서도 뭔가 기회가 계속 온다라는 얘기를 꼭 좀 해놔 주십시오. 그 다음에 41페이지. 자,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 인서울 2.57 등급, 자연계는 2.13 등급. 결과가 나오죠. 자연계가 압도적으로 내신 성적 좋은 애가 많다고 했으니까 자연계 합격선이 더 높습니다. 인문계는 2.5인데 자연계는 2.1이니까 자연계가 내신 좋은 애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되고 정시에 간다. 야, 우리 애는 이미 3등급 벗어났다 평균적으로 내신에서. 그럼 인서울은 조금 평균적으로 힘들다고 볼 수도 있다. 좀 정시에 가보면은 11%까지가 2등급이죠. 그러면은 11%까지 국어, 수학, 탐구 89점, 100분의 점수 89점, 89점 이렇게 맞으면은 2로 인서울 가는 거죠. 근데 인서울대학의 평균 합격선이 인문계 87.1입니다. 89보다 내려가 있죠. 평균이 87.1이라는 얘기죠. 저는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애들의 수능 성적표 다 갖고 와서 평균 내보면 333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시에서. 그럼 여러분애가 지금 현재 모의고사를 봤는데 333에서 얼마만큼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를 보면서 3 찍으면 절대 서울 못 간다는 얘기는 버려야 됩니다. 이 333인데 이것도 합격생의 70% 등록자 기준입니다. 80, 90, 100은 안 잡혀져 있어요.
그럼 3 언더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내신 벗어났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겨울방학 때 하라고 하십시오. 이게 뭐, 야, 1, 2등급 만약 못 간다. 이 시절이 아닌데 잘못된 정보로서 기만 죽고 그렇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42페이지. 서영고 정시로 서영고급에서 저 밑에 하단학과에 합격한 점수 수능 정시 기준입니다. 2등급만 찍으면 서영고 갑니다. 여러분들 2를 찍을 수 있겠냐 없겠냐 한번 물어봐. 그러면 너 정시 자격으로 지금 서영고야. 중경외시 333입니다. 그럼 네가 지금 4등급인데 한 계단만 올라가면 너 중경외시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정말 어려운 건지 안 어려운 건지 잘 한번 집착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십시오. 4등급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자력으로 서영고 2등급입니다. 지금 금년도 신입생 합격 점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333만 찍으면은 지금 이 대학이 보입니다. 44페이지 경인권까지 한번 내려가 보면은 여기는 아예 경인권 최상단의 학과는 이자가 없습니다. 333부터 시작합니다. 나머지 444 이런 등급이고 그 다음에 46페이지 이례적 상황. 자, 금년도에 수시에서 수능 자, 문과 이과 지금 그 구분선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금년도에 성균관대, 서강대, 한국외대, 경희대, 이하여대 우리 대학에 자연계 학과 들어올 때 가탐 봐야 된다는 규정 없습니다. 사탐도 허용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정시 때도 가보면은 성균관대, 서강대, 외대 가탐 지정 없어요. 그러면은 이과 애들이 저 어려운 과학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정말 내가 넣기 어렵다 라고 하는 애들이 문과 사탐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특이 동향으로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금년도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47페이지 보면은 예비 고3, 예비 고2, 예비 고1이 금년도 고3 학생 수들보다는 내년도 고3 되는 한 52,000명 많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금년 고3보다 많죠? 그러면 내년도 6월달에 금년도 고3 학생들 입시 결과가 내년 6월달에 대학별로 공개가 되는데 일단 내년도 고3이 되는 애들은 쪽수상으로 봤을 때는 한 52,000명 정도 많으니까 내신 조금 더 좋은 애들이 52,000명 곱하기 4% 하면 2,000명 정도 1등급짜리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파는 벌어진 건데 어쨌든 학생 수가 늘어나 있는데 사탐의 올해 수능 접수자 사회문화 이 9개 과목 중 2개 과목 선택하는 건데 사회문화 선택한 애가 작년도보다 43,998명 늘었습니다. 43,000명이 늘었다. 4%까지가 1등급이고 11%가 2등급이고 23%까지가 3등급이죠. 3등급 이내도로 내가 약 10,000명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수능 최저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3자 한 2개만 찍어도 굉장히 끈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그러면은 올해 사회문화 선택한 애들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생활계열 윤리도 22,000명 늘었어요. 반대로 가탐에 가보면은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이 제일 많은 만만한 과목이라 선택 학생이 제일 많은데 19,000명에서 15,000명 줄었어요. 그래서 강남 엄마들이 우리 엄마들끼리라도 원서내서 시험 봐야 됩니다라고 했던 얘기가 나온 게 이 배경이죠. 2만 명 정도 줄면은 4% 안에 들어온 등급으로 따지면은 뭐 한 800명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23%까지 합치게 되면 한 4,000명 줄고 이렇죠. 올해 수능 최저 못 맞춘 이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 방학 때부터 사회과학을 윈터에서 우리 학원에서도 보면 사회과학도 결코 만만하게 볼 게 아니다. 그리고 예비 고1도 굉장히 만만한 과목이 아니다. 이런 것들로 일단 상황이고 48페이지 내년도 고3 때 올라오는 학생도 여러분 학생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특이동향 지금 3월 달에 사회문화가 금년 현재 고2 학생들이 모의고사 본 결과 추적해 보면은 사회문화가 작년도보다 2,500명 3월 달에 증가했었어요. 그랬더니 6월 달에 가봤더니 4,700명이 더 늘어는 걸로 지금 갭이 더 벌어졌고
9월 달에 가봤더니 10,000명, 2,500명이 시작해서 10,000명이 지금 늘어난 거예요, 지금 사회 문화가. 그러면은 이게 문과가 이렇게 지금 이과 쏠림 현상이고 뭐 취업도 이과가 잘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영모션으로서 문과 선택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았을 것인가 추정하기 어렵죠. 그만큼 이과애가 문과로 갈아타는 애들도 지금 있다는 얘기가 되고 저게 핫바리 애들만 아니다라는 거. 저 대학도 보면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 때려 뿌리고 정시에 쫓아도 그런 정시 조금 이따 얘기하겠는데 그리고 또 위에 올라가 보면은 학생 수는 내년도 고3이 올해 고3보다 한 12% 많아진 거니까 응시 과목 숫자는 늘어나야 되는 건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늘어나는 정도가 9개 과목의 사회탐구는 3월달에 12% 전년에 비해서 늘어난 거니까 학생 숫자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거의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데 6월달에 보면 14.7% 늘어난 걸로 더 늘어났고 9월달에 보니까 16%나 더 늘어났다는 얘기 자체는 자꾸 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탐은 학생은 12% 늘었는데 가탐은 줄어들고 있어요. 9%를 갖다 5% 돼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 초이스도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한번 보면 50페이지. 야, 내가 저쪽 과목에 가면은 4등급 정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탐구라는 게. 근데 만약 과목 갈아타서 저쪽에서 2등급으로 치고 올라가 버리면은 아까 정시에서 자연계인데 가탐을 선택한 학생들에게서는 가산점을 3% 준다, 4% 준다 하니까 가산점만 붙으면 무조건 이건 작살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들여다보면은 가산점 3% 몇 %라는 게 한 1000점 만점에 몇 %, 3% 이렇게 이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애매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여기 4등급 빠져버리면 58점인데 저쪽에서 2등급 빠 62점이니까 가산점을 메고 아무리 때린다도 이 물리적 점수를 극복이 못하는 계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 14일날 수능 시험을 보고 12월 6일날 채점 결과가 나오고 각 대학들은 사탐, 가탐을 어떻게 적용시킬지 또 변환 표준 점수 그때 가서 발표를 하고 하는데 요 상황도 예의주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머릿속에 생각이 내신이 잘 나왔다 지금 엄청난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관리하십시오. 그 부분은. 그리고 좀 안 나왔다 싶으면은 저 수능 저 옛날처럼 얘기하지 말고 저 3만 찍으면 중경외시 간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옛날처럼 그렇게 너무 쫄지 마십시오.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고3 성적이 올라간 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못한 애가 밑에서 받쳐주니까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리고 이런 현상도 벌어지는 거죠. 작년 수능 때 웬만큼 좀 변별적인 애들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국가에서 했죠. 평가원 에서. 그래서 그때 내 얘기가 뭐냐면 요새 재수생들 성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 관계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고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은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결판 내야 되죠. 지금쯤. 내신 끝났어요. 3학년 1학기 내신 남은 거 14% 남았는 건데 지금 현재 뭐 몇 등급이 어떻게 돼서 내신이 보면 4등급이 2등급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이미 다 지났습니다. 남아있는 거 100%로 따지면 14% 남아있다고 보면 되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50% 지났다고 보면 됩니다. 2학년 남은 게 한 40%, 3학년 한 10%대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가벼운 판단을 내릴지 이제 안 내릴지 보고 수능도 점수상으로 놓고 보면은 요 부분들 한번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꼭 이게 수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재수생들 전일멸 이런 시대도 아닌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입시 상황이 좀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이번 수능을 보고 채점 결과가 나오고 또 예상 합격선이 막 공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는 하도 바뀌어지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수능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예비 912 3들한테 전해줄 내용들이 있으면은 계속 또 설명해다. 올해는 좀 바꿨어요. 이게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하다 보니까 말도 잘 못하겠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세게 얘기를 못하겠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오프라인 설명회 쪽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여러 자료들 보시면서 일단 여기 뭐 학생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분명히 주십시오. 분명히 숫자가 지금 이 정도로 공개된 것도 많지 않으니까 숫자 해석 잘 하십시오. 그래서 좀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대학은 어느 대학을 가느냐 문제인 것이지 어떻게 가느냐 이 부분은 이제는 시절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진로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올해 또 윈터스쿨 1월 2일 날 저희가 개강을 하는데 수능 선생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좀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능파 선생님들한테 한 4주 정도의 이 프로그램도 저희 쌤 지금 나오셔서 말씀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뭔가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윈터스쿨에 수능 다른 선생님들이 제일 점수 안 나왔던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이 시간 한 4주 정도 갖는 것도 꽤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시간 이걸로 끝내고.